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GM,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의무화 추진에 적극 나서 그리고 절단된 손가락과 렌치 공격이 암호화폐 엘리트를 뒤흔들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미국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전기차 시장과 규제 정책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너럴 모터스 GM과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벌이고 있는 로비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상황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캘리포니아주는 굵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35년부터 가솔린으로 작동하는 승용차와 트럭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규제를 발표했고, 이 조치는 이후 뉴욕, 메릴랜드, 워싱턴 등 11개 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전환을 강제하는 미국 내 가장 진보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GM 역시 처음에는 이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자사도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통일된 국가 규제를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GM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직원 수천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치고 차량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비현실적인 배출 기준은 우리의 사업에 위협이 된다며 상원에 전화를 걸어 로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핵심은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둔화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4월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은 10% 성장했지만 전기차 판매는 오히려 5% 감소했습니다. 현재 전기차는 전체 시장에서 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GM은 2024년 중반까지 전기차 4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철회했고, 일부 전기차 모델 출시와 트럭 공장 가동도 연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전략이 아니라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는 왜 계속 강경할까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대기자원위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독특한 지형과 기후 때문에 더 엄격한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조업체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3년 평균으로 판매 실적을 산정하고 크레딧 제도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캘리포니아조차 2026년까지 전체 차량의 35%를 무공해 차량으로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는 겨우 20%에 불과합니다. 전력망 문제, 소비자 구매력, 차량 선택권 등의 현실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주의 규제 권한 자체를 박탈하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의 핵심 인사인 존 바라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 전역에서 가솔린 차량을 없애려는 시도다. 대부분의 가정이 전기차를 살 여력이 없다.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은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로라 길렌 의원은 환경 목표엔 동의하지만 일정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전력망도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의무화 문제는 초당적인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장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냉혹합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토요타와 렉서스를 판매하는 베리스톨러 딜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장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고 정부도 지원을 줄이면 소비자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는 팔기도 어렵고 살 사람도 없습니다. 한편 테슬라와 리비안 등 전기차 전문 업체들은 전기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의 도래는 막을 수 없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며 오히려 정부의 간섭이 아닌 시장의 힘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규제냐 시장이냐? 전기차 전환은 전 세계적인 과제지만 그 속도와 방법을 둘러싼 논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 한가운데에서 정책, 기업, 소비자, 정치권이 모두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충격적인 보도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부자들이 마주한 새로운 공포, 렌치 공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킹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면서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들, 특히 업계 리더들과 그 가족들이 물리적인 공격과 납치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새벽 골목에서 비명이 울렸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한 여성을 향해 달려들었고 아이까지 있는 이 가족을 벤에 실어 납치하려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프랑스의 암호화폐 거래소 페이미엄의 CEO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온몸으로 이들을 막아섰고 주민들의 개입 덕에 납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고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관계자들을 노린 유사범죄가 수십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무차별 폭행은 물론 손가락이 잘리는 잔혹한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렌치 공격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는 해커들이 컴퓨터 코드가 아닌 몽둥이나 렌치, 총기를 사용해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보안이 아무리 철저해도 사람을 인질로 삼고 고통을 주면 결국
암호화폐 지갑의 비밀번호를 털어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비트코인 보안 업체 카사의 공동 창립자 제임슨 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디지털 보안이 아닌 실제 생명의 위협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프랑스의 암호화폐 기업 레저의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발랑드가 납치된 사건입니다. 그는 파트너와 함께 자택에서 총기로 위협받은 채 납치당했고, 납치범들은 동료 경영진에게 1천만 유로를 요구하며 손가락이 잘린 영상까지 전송했습니다. 협상은 수시간에 걸쳐 이어졌고, 경찰은 납치 장소를 파악해 기적적으로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암호화폐 몸값은 테더라는 추적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지급되었고, 일부 금액은 회수되었습니다. 발랑드는 사건 이후 자신의 X계정에 손가락 10분 이후 이라는 문구를 남기며 현실의 참혹함을 드러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배경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급등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치는 최근 1년 사이 급격히 상승했고, 부유한 투자자들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보안 강화 지갑을 오프라인으로 옮기며 원격 해킹은 어려워졌지만 물리적 공격에는 여전히 무방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코인베이스, 레저, 크롤 등 암호화폐 기업들의 데이터 유출 사고로 수많은 고객들의 이름, 주소, 이메일이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레저 해킹 사건에선 27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포럼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깊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고 주소와 가족 정보는 온라인에서 삭제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업체 메타마스크의 보안 책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범죄자들은 놀라울 만큼 디지털 정보 교차 분석에 능숙합니다. 한번 노출된 정보는 실생활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프랑스의 유튜버이자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킬리안 데스노스는 범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납치해 총을 겨누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내며 몸값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 SNS에 온라인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프랑스 당국은 조직 범죄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납치된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대부분 텔레그램, 시그널 등에서 모집된 범죄 청년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실시간 지시를 받으며 원격 조종되듯 범행을 저지릅니다. 프랑스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내무장관 브리노 리테로는 주요 암호화폐 인사들을 소집해 보안 강화 계획을 발표했고, 검찰총장 로르 베쿠오는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었고 목숨을 건 사투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레저의 공동 창업자 에릭 라르세베크는 이제 프랑스가 멕시코처럼 되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우리를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한다면 기업가와 혁신가들은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암호화폐는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닌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이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